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어떠한 아이가 영재인가 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높은 지능을 떠올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능은 영재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지요. 과거에는 이러한 지능을 한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지능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은 이러한 지능의 다요인설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하워드 가드너에 의해 정립된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지능은 서로 다른 8개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다중지능 이론과 영재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의 다이어리에서는 영재와 일반 학생의 다중지능 양상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다이어리를 펼쳐보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드너는 인간의 지능은 서로 다르면서도 각각 독립적인 8개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8개의 지능은 언어, 논리수학, 신체운동, 음악, 공간, 자연, 대인관계, 자기성찰 지능입니다. 지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능력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작용하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은 주로 언어나 논리수학에 치우친 것이었다면 다중지능 이론은 이러한 언어나 논리 이외의 영역의 수행 능력을 좌우하는 별도의 지능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지능 이론에서라면 수학 영재와 음악 영재 모두 지적인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수학 영재는 논리수학 지능이, 음악 영재는 음악 지능이 높은 것으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재와 일반 학생의 다중지능 양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초등 영재 학생들의 다중지능 특성을 탐색한 2012년의 연구인데요.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는 88명의 학생과 일반 학생 111명을 대상으로 다중지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영재 학생들에게 높은 다중지능 영역은 무엇인지, 영재 학생과 일반 학생의 다중지능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영재 학생의 다중지능 분포를 살펴보면 자기성찰 지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인간친화지능과 자연지능, 논리수학지능과 언어지능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기성찰과 대인관계 지능이 다른 지능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자기성찰 지능은 자신의 정서나 능력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을, 대인관계 지능은 타인의 정서 및 능력에 대해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재라고 할 때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언어지능이나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에 비해 이 두 지능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능력이 우수한 것만으로 영재를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학생의 다중지능 분포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전반적으로 일반 학생과 영재 학생의 다중지능은 공간지능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영재 학생이 일반 학생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인 것이지요. 이 중 논리수학지능, 자기성찰지능, 언어지능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음악지능은 두 집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영재 학생들의 논리수학지능이 다른 지능에 비해 월등히 높지는 않았지만 일반 학생과의 차이는 가장 크게 나타난 점을 미루어 볼 때 영재와 일반 학생을 구분하는 요인으로 논리수학 지능의 존재감이 크게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재미있는 점은 영재 학생들의 사후 검사였는데요. 영재교육원에 합격한 직후 검사를 한 후 교육원에서 6개월의 수업을 마친 이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비교한 것입니다. 둘을 비교한 결과 8개의 모든 영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는 영재교육을 통해 다중지능의 균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스타인 김연아와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체력이 좋고 몸의 움직임을 잘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체운동지능이 뛰어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체운동지능을 제외한 나머지의 조합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김연아 선수는 자기성찰지능, 공간지능, 음악지능의 강점 조합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반면 축구를 하는 손흥민 선수는 자기성찰지능,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이 강점 조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다중지능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지능의 높고 낮음이 아닌 타고난 강점 지능의 조합입니다. 일반 학생에 비해 높은 영재들의 다중지능보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 지능들을 잘 조합하여 의미 있는 진로 및 직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오늘의 다이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영재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